안녕하세요. 전문일점 황철중 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LX 하우시스를 볼게요. 링크 포 넥스트인가요? 이게 뭐 LG에서 아마 아시겠지만 LG 화학인가 거기서 분류된 건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LX LG화학에서 산업재 산업 부분을 분할해서 설립한 기업이다. 건축자재와 인테리어 소재를 생산한다. 맞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번 들었던 것 같아서요. 자, LX 하우시스 한번 보겠습니다. LX 하우시스는요, 이거 보기 이전에 이거 먼저 볼까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200 보이죠? 그리고 코스피 200 중에 건설에 여기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서 200 지수 중에서는 조금 뒤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지하는 비중이 LX 하우시스는 여기 1.99니까 한 2%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코스피 200의 업종지수 건설 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은 건 사실이죠. 그러나 어쨌든 그래도 중형주에 속할 겁니다. 그래도 업종지수를 먼저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기 속해 있는 그래서 업종지수 건설 쪽에 있는 업종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보게 되면 건설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 일단은 여기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 지수대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건설 지수, 코스피 200의 건설 지수예요. 그죠? 여기를 2013년, 2014년에 이렇게 지지를 했었죠. 네, 그리고 2015년에 저항을 맞았고요. 그 다음에 2018년에 저항을 맞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자리에 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한 번 더 도약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밀릴 것인가 아주 중요한 자리에 놓여 있죠. 예, 물론 우리가 보려고 하는 LX 하우시스는 차지하는 비중이 작긴 하지만 그래도 업종 지수에 당연히 부응하는 흐름이 나올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업종 지수는 그래도 봐야 되겠죠. 종합주가 지수를 보듯이 마찬가지죠. 이렇게 올라가는 지수인데 지금 여기에 저항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얘가 이제 한 단계 더 도약할 것이냐 떨어질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밑에서 올라오는 지지대가 한 3개나 지금 올라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번에는 한번 그 다음에 여기 거래가 많았던 지지대도 보이죠. 이제 통과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눌림이 돼서 밀린다 하더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해보는 것은 당연히 이런 것들이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275라고 하는 건설 지수에 그 지수대에서의 거래가 가장 많았는데 그거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소위 말해서 매물대, 그래서 매물대는 맞죠. 매물대 지수를 넘어섰기 때문에 거기 지지를 바뀌면 다시 내려온다 하더라도 다시 갈 수 있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흐름을 볼 때 차트를 보는 것들도 다 이런 이유겠죠. 어떻게 보면 수급 논리가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는 봐줘야 되는 게 맞겠죠. 그냥 절대적 기준으로 삼는다기보다도 기본적인 거라도 체크포인트로 삼는다면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코스피 200의 건설 업종 지수를 한번 봐봤습니다. 즉, 이 흐름이 우상향으로 타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만 훼손이 되지 않는다면 당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런 점 체킹 포인트로 삼아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LX 하우시스로 한번 넘어볼게요. 넘어오게 되면 먼저 연봉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2009년서부터 지금 데이터 값이 있는데요. 쭉 보면은 22만 5천 원까지 갔었죠. 2013년에 지금 현재는 1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가는 3만 원대 갔는데 이 3만 원은 뭐 작년에 웬만한 종목 빠질 때 같이 빠졌던 것 같고요. 자, 근데 의미 있는 자리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면 5만 6천 원대. 그리고 여기 얼마냐면 올해 저점이죠. 6만 8천 원대가 지지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죠. 이렇게. 너무 두꺼우니까 조금 줄여볼게. 이렇게 지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면 알 수 있죠. 과거에 2011년, 12, 13년도에 지지를 했었고요. 재작년도에 잠깐 놀다가요. 그죠? 그리고 작년에는 좀 웬만한 종목들 다 하방 영향을 받을 때 그때 봤고요. 빠르게 회복했는데 올해 아래 눌러주고 그리고 눌러주고 다시 올라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2015년, 14년서부터의 계속해서 흐름이 낮아졌던 흐름을 작년서부터 바꾸기 시작한 지점이 바로 이 가격대임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5만 6천, 지금 10만 원이긴 하지만 5만 6천 원과 그 다음에 6만 8천 원은 대단히 중요한
지수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거죠. 아무리 밀려도 여기는 깨져버리면 흐름 자체가 완전히 훼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아무리 밀려도 여기서는 지지하고 박차를 가해서 올라가줘야 그래도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겠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위쪽을 볼게요. 위쪽을 보게 되면 여기 가격대가 이제 보이게 되죠. 보다시피 저항을 받았죠. 그리고 올려놓고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깨지면서 이 자리를 이제 회복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향후 올라간다 그러면 12만 5천 원서부터 한 13만 원 산을 안착이 돼주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 10만 원대니까 지금부터 20만 원, 30만 원, 20%인지 30%는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이 구간이. 반면에 뒤를 보게 되면은 한 7만 원대에서 6만 8천 원에서 5만 6천 원대니까 좀 뒤도 좀 공간이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가격대는 앞과 뒤를 봤을 때는 올라가는 구간, 내려오는 구간에서 거의 중간 위치 가격대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의 파동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다시 그래서 더 작은 파동을 보기 위해서 월봉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월봉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렇게 넘어가 보면 앞서서 봤던 파동을 조금 더 구체적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여기 보시면 이 자리를 교차를 많이 했죠. 17만 5천 원. 그리고 아래꼬리를 살짝 달았던 7만 원대 이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도 지금 교차했던 가격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월봉을 보니까 여기 지지를 했다가 여기를 다시 저항으로 삼았다가 최근에는 이 자리를 올해 들어와서는 그죠? 올해 들어와서는 올렸었죠. 올렸다가 올해 들어와서 눌렀는데 이 최종적인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를 바뀌면서 갔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아까 그 5만 여기까지도 볼 수 있는 자리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자리는 바로 지금 여기 7만 5천 원대가 아닌가 싶은 거죠. 따라서 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우상향으로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파동, 즉 깨지 않아야 될 지지하장을 유지하면서 간다면 더 의미가 크겠죠. 이렇게. 그래서 7만 5천 원이라고 하는 자리는 가지고 계신 분, 그 다음에 신규 진입을 노리시는 입장에서도 둘 다 중요한 지지 가격대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가 가야 될 자리는 부딪힐 수 있는 자리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깨기 시작을 했죠. 여기서 이 가격대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 가격대 15만 원대라고 하는 가격대에서는 다시 한번 여기 매물 부담이 있을 수 있는 자리긴 하죠. 이 자리가. 그래서 목표가 15만 원대까지 일단 가는 흐름. 그 다음에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면 7만 5천 원 이탈을 하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놀아주는 상태가 된다면 여기는 대응하는 구간이다. 어떤 대응? 비중을 줄이거나 다음 기회를 노려야 되겠죠. 몹시 중요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얘는 이런 자연스러운 흐름만 깨지 않는다면 우상향으로 더 올라갈 여지는 있어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을 주목으로 한번 가볼게요. 좀 더 이제 파동을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좀 빠르게 이렇게 7만 5천 원 그리고 6만 8천 원 그리고 위에는 1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려지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흘러갔던 자리 이렇게 깨지기 시작했던 가격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반면에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를 만들었으니 그 가격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가격대를 참고사항으로 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LG 하우시스. 자,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본 것은 차트잖아요. 그래서 가격 흐름을 본 건데, 기본적인 것을 한번 또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LX 하우시스 중형주 화학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코스피 200에 편입되어 있죠. 자, 시가총액이 8,940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거의 막 9천억 가까이 이제 붙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작년과 올해 흐름이 그래도 이렇게 반등하는 데 성공했잖아요. 그죠? 3만 원대에서 10만 원대까지 올랐어. 3배 정도 왔으면 많이 온 거죠. 근데 그렇죠? 그리고 흐름을 바꾸는 자리의 시작점은 여기죠. 이렇게 보면. 여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 더 이렇게 되면 여기쯤 되죠. 바꾸기 시작한 자리가. 그래서 요 가격대 7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매우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LX 하우시스가 그동안 어떻게 돈을 벌어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출 구조를 잠깐 보게 되면 2019년 이 3, 4분기, 4, 4분기, 올해 1, 4분기 그리고 올해 2, 4분기인데 요거는 최근 3개월 증권사에 발표한 전망치 평균값이니까
이건 일단 퀘천을 찍고요. 어쨌든 7,700억, 그 다음에 8,200억, 7,700억. 영업이익 우수하고요. 당기순이익도 그냥 영업가 괜찮죠. 매출액 구조가 일단은 뭐라 그럴까 튼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정도라면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주가도 그 흐름에 따라 부응해서 잘 올라오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을 볼게요. 자,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아까 분기 실적은 여기서부터 여기였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였었죠. 분기 실적은. 자, 이번엔 연간 실적은 한 4년 정도를 보게 되면 2017년, 18, 19, 20년을 보게 되면 3조 2천억을 꾸준히 거의 뭐 같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조금 빠지긴 했죠. 이렇게. 영업이익을 그러다 보니까 뭐 굉장히 괜찮은데 뭐 이건 들쑥날쑥 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게 LX 하우시스는 바로 이런 그 영업 구조, 매출액 구조 자체가 우상향으로 좀 틀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좀 부족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향후 주가가 15만 원까지 열어서 올라가는 15만 원을 넘어서 올라가기 위해서는 약간의 매출액 구조가 더 늘어나는 그런 구조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이제 부응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기본적인 뒤를 보기 위해서 항상 기준을 대응하려고 정하는 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 1차 7만 5천 원, 2차 5만 원이라는 기준이 두 개가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밀린다면 이 자리, 만약에 밀린다면 이 두 자리, 두 자리를 다 붕괴되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구조적으로. 자, 근데 그러기에는 어렵겠죠. 따라서 황대표부터 해보라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는 조금 도전하는 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밀려서 이게 지지하는 형태가 나오면 한번 도전해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7만 5천 이탈해서 본다면 바로 대응하고요. 다시 5만 원 떼어서 여기서 멈춘다면 다시 사는 그런 시나리오를 미리 짤 것 같습니다. 항상 원칙을 정하려고 하는 것은 내 느낌대로 하지 말고 느낌대로 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죠. 항상 내 느낌대로 하게 되면 소위 말하는 내동성 나오고 내동성 매매는 뭐라 그럴까요? 아무 원칙 없는 매매를 시작하게 되면 돈을 더 잃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매매 툴을 완성한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죠. 일정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내가 매매를 할 때 일정한 대응을 하기 위한 거죠. 자, 그러면 LX 하우시스는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한번 내려면 LX 하우시스 R&D 드라이브 연구 앱을 다시 내린다. 이런 것은 상당히 한번 변화를 주려고 하니까 저렇게 하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그래서 뭔가 연구 개발에서 매출액을 더 끌어올리겠다. 뭐 그냥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죠. 저런 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더더욱 이제 저렇다고 하는 것은 이런 자리는 깨기는 더 어려울 거라는 거죠. 오히려 내려오면 눌림의 기회일 것이고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이런 거고요.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 이런 얘기 나오고요. 그죠? 쭉 보면 단열재 에너지 절약상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보는 이유는 그거예요. 악재가 될 만한 부분이 있나? 그 악재가 지속력이 있을 것 같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신규 진입을 노린다면 차라리 안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보려고 하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대응을 위한 기준을 잡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뭐 별로 없죠, 그렇죠? 뭐 악재스러운 내용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뭐 다 그냥 고만고만한 이야기인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얼마나 얘네들이 이렇게 연구개발 늘리고 해서 구조적으로 이 박스권에 있는 그 매출 구조를 좀 늘려보려고 하면 그러면 주가는 좀 탄력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죠. 현재 상황에서는. 따라서 LX 하우시스는 다시 한번 월과 일봉과 주봉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75,000원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든지 신규 진입을 노린다고 생각해도 75,000원은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그죠? 지켜야 될 거죠. 최소한의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모르니까 좀 눌림이 완성이 돼서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그래서 월봉을 봐도 이렇게 추세, 그 다음에 주봉을 봐도 이렇게 추세, 그리고 일봉을 봐도 이런 추세적인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기다렸다가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추격은 하지 말자는 거죠. 얘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가격대를 어떻게 넘어가냐 되게 중요할 거예요. 11만 3천원도 여기. 왜냐면 여기 지지하던 교체했던 자리죠. 그러니까 우상향으로 이 흐름만 깨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 고가의 도전이 계속
할 도전을 계속 할 확률이 되게 높다. 조금 아신 게 실적 가속화가 좀 우상으로 좀 갔었으면 좀 좋겠는데 그 부분은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매출액 구조나 이런 내용들은 탄탄하게 잘 유지하고 있으므로 해서 지금 저 빨간색 75,000원은 구조적으로 이탈하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 신규 드림을 생각한다면 75,000 기준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열려있는 공간이 150,000원까지 열려있으니 동시에 앞과 뒤를 살피면서 내가 어떤 매매를 해야겠다라고 결정하는 그런 기준은 갖고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점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정문일진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